여기 연속 확률 변수가 중요한 게 주로 넓이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넓이 관련된 문제. 넓이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건데 이제 적분을 활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적분이라고는 이제 넓이 구하는 건데 아직 적분을 안 배운 상태여가지고 아마 어차피 학교에서는 이게 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기본적으로는 안 나오는 게 정상이긴 해요. 왜냐면 확률 같은 게 파트잖아. 적분이랑 연관성을 최대한 배제시키려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안타깝지만 뭐 내신에서 이제 뭐 그런 건 있지. 넘어가서 수투를 배운 상태에서 확률 같은 걸 원래 배우는 게 정상적인 루틴이니까 수투 배우고 나서 확률 같은 걸 배우면 나올 수도 있어. 심지어는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작년 재작년인가 여기 갖고 있는 송천고 있잖아. 송천고의 시험 문제 수투인데 이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 개념만 딱 주고 그냥 그랬던 적도 있어. 그래가지고 나온 적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싹 충분하지 않는 거고. 수트 수준인 거죠, 적분. 응? 여기서 수트 수준의 적분. 그것도 안 나와 원래. 연속반응면서 그건 안 나오고요. 특강에서는 제 수투 수준에서 그거만 나와요. 그 다항함수 형태나 그거만 나올 거야. 또 7페이지 연속반응면서 합시다. 이거 하면 우리 잠깐 우리 과거 미래를 잠깐 보고 올까? 연속반응면서 오늘 할 거고요. 쭉 넘어가면 오늘 내용이 되게 짧아요. 162페이지까지만 하면 끝이야. 설명만 하면 끝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갈 게 164페이지 정규분법 파트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멈출 거야. 잠깐 기다리실 거야. 정규분법 파트랑 파트가 좀 나눠져요. 그래서 거기 하기 전에 연속확률 변수 오늘 딱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잠깐 멈춰서 앞에 있는 거 문제풀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정규분법 파트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 내용 좀 있어요. 좀 있습니다. 가도록 합시다. 내용이 좀 설명이 좀 길어요. 갑시다. 여기 7페이지입니다. 연속확률 변수. 우리 이걸 하려면 이거랑 비교를 먼저 해봐야겠죠. 내가 계속 최근에 여기 앞에 빨에서 계속 확률을 쓰고 있는데 확률을 사실 내가 잘 못 쓰나 봐. 확률을 쓰려고 하니까 잘 안 보이니? 저는 안 볼 상관없어. 우리가 써줘. 학습 좀 빠르게 하고 합시다. 이상하게 파트 끝이 안 남았어요. 저희가 앞에서 하던 게 이산확률 변수였어요. 이산확률 변수. 이산확률 변수라고 한다면 이산, 정확히 말하면 막 이산 가족할 때 그 이산처럼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를 의미하는 거였고 명확히 말하자면 확률 변수인데 이 확률 변수 x 값들이 나눠져 있다라 그래서 그냥 셀 수 있을 때야. X값, 확률 변수 X값들 셀 수 있어. 한 개, 두 개, 세 개, 한 번, 두 번, 세 번, 0, 1, 2, 100, 200, 300, 100, 뭐 120, 200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을 때를 깔끔하게 나오는 거. 얘가 이산 확률 변수야. 확률 변수 값을 셀 수 있어. 그래서 얘가 셀 수 있다 보니까 우리는 뭐가 가능하냐면 이게 가능해. 확률 분포표를요. 0, 1, 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들 칸을 이렇게 나눠서 확률 분포표를 그릴 수가 있었어요. 됐니? 이게 이산 확률 변수야. 이 전에 하던 거. 그래서 이것 중에서 특별하게 좀 스페셜하게 좀 이런 녀석들이 있었다. 그게 이항분포야. 잠깐 옆에 곁다리로 얘기하자면요.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거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 중에서 특별하게 이항분포만 여러분이 고등고대에서 계산하기도 쉽고 하기도 쉽고 이항정리랑도 하기 쉬우니까 그러면서도 간단하면서 실생활에 활용하기도 좋으니까 이항분포를 배우고 간 거지. 다른 거 더 많아. 그럼 이항분포 잘못 알면 안 돼. 이산확률 변수랑 이항분포랑 따로 생각하면 안 돼. 이산확률 변수라는 큰 범주 안에 이항분포가 하나 들어가 있는 상태야. 이런 상태로 보신 거. 얘가 이산확률 변수였고요. 그때 여기에서 이 이산확률 분포에서 이 확률 변수에서 확률 분포표에서 얘로 나와 있었고요. 얘를 각각을 찾을 수 있는 확률 질량함수가 존재하기도 했고 하지 않기도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찾아진다면 얘를 바로 찾을 수 있는 이 값들을 바로 찾을 수 있는 R값일 때 얘를 바로 찾을 수 있는 하나의 함수가 존재했었어. 얘를 확률 질량함수라고 했었죠.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여기서는 확률 질량함수 얘가 있었어요. 이산확률 변수에서 확률 질량함수라고 해서 x값이 몇일 때 나오는 그 값이 뭔가요를 한
있는 하나의 확률 질량 함수가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막 열심히 공부했던 건 사실 이런 거였거든. 이상 확률 변수라는 걸 딱 문제 보자마자 아 이거 이상 확률 변수네. 확률 변수 x를 뭐로 놨는지에 따라서 x가 몇일 때 이게 경우의 수를 딱딱딱 따져 나가는 녀석들이었고요. 문제가 소수령으로 쭉 풀어져 있으면 확률 질량 함수를 얘를 사실 잘 안 찾았어. 문제에서 찾으라면 찾았지만 그게 아니었다면 그냥 손수 자찾아서 그냥 구하고자 하니까만 뚝뚝뚝 찾고 넘어가시면 됐었어요. 찾으라면 찾고 아니면 그냥 안 찾고 넘어갔었지. 마치 독립시행처럼 이라고 말았었어. 여기까지가 이상확률 변수야.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어요. 했니? 여기서 이런 것도 있었겠지. 당연히 여기를 다 더하시면 1이라는 게 나왔어요. 왜? 어쨌든 이상확률 변수는 x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값들에 대한 각각의 확률들이었을 거고 모든 확률의 합은 무조건 1이니까. 여기까지가 이상확률 변수야. 그치?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배운 내용이에요. 그러면 얘랑 대비되게 오늘 배우게 되면 얘가 대비되게 오늘 하게 될 내용이 연속 확률 변수야.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의 두 번째. 되니? 가봅시다. 연속 확률 변수는요, 친구 넘어보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이거야. x값, 확률 변수 x값이요. 얘가 셀 수가 없어요. 셀 수 없어. 몇이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상확률 변수를 말할 때 얘랑 비교를 한번 했었거든. 이상확률 변수처럼 x값이 뭐 전체 중에 얘를 뽑았을 때 얘가 몇 개, 몇 번, 얼마 이런 식으로 딱 끊어지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끊어지지 않고 몇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애들을 연속 확률 변수로 취급한다라 그랬어. 책으로 잠깐 가서 읽어보고 다시 돌아갈게. 157페이지. 확률 변수 x가요.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가질 때 x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표현합니다. 밑에 읽어보자. 불량품의 개수, 앞면에 나온 동전의 개수 등과 같이 셀 수 있는 값을 표현한 게 이상 확률 변수야. 셀 수 있는 값들. 그 다음에 2번 길이, 무게, 시간처럼요. 범위에서 연속적인 실수값을 갖는 걸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좀 포함을 해놨어. 그냥 얘랑 비교하려고 우리가 이거 VS 벌써스로 나와 있으니까 좀 구분짓게 말한 거지. 이런 얘기야. 연속 확률 변수는요 어떤 값을 논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여기서 P에 X가 뭐 몇입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잖아. 연속 확률 변수 이런 게 없어요. 딱 치는 게 없어. 예를 들어 이런 거라고. 자, 얘 길이가 7m인 거 이딴 게 없다고. 정확히 길이가 7m인 건 없어요. 그거 맞아? 이런 거야. 시간처럼 길이처럼 이런 것처럼요 얘가 명확하게 값으로 나타나지 않아. 됐니?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떤 식으로 취급해야 되냐면요 범위로 취급하셔야 돼. 몇부터 몇까지로 가셔야 돼요. 이따가 얘기합시다. 대체로 다시 돌아올게. 연속 확률 변수는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뭘 많이 쓰냐면 길이에 대한 거나 그 다음에 무게에 대한 거나 시간 등등 이렇게 쓴대요. 근데 그냥 알고만 계시고 무시하실게요. 얘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그냥 진짜 단순한 내신 문제로요 연속 확률 변수로 표현할 만한 값승 같은 거로 나오거나 하지 사실 연속 확률 변수를 얘로 해서 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해. 왜 그게 없나요? 얘를 가지고 만약에 이거에 대한 값을 주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중학교 1학년이야. 이따 보여줄게. 책 다시 돌아봅시다. 자, 오늘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연속 확률 x값을 셀 수가 없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게 불가능해. x 하고 확률 분포표를 못 그려요. 왜? 값이 없잖아. 0, 1, 2 이런 게 안 되죠. 그래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표가 없어요. 없다시피 해요.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왜 이게 쓸 일이 없나요? 얘는 연속 확률 변수는요 확률 분포표를 보지 않고요 그래프로 보는 게 더 일반적이야. 혹시 여기 이런 거 있었잖아. 우리 여기 이상 확률 변수에서도요 이런 거 있었지. 얘를 가지고 굳이 그래프 막대 그래프라는 걸 그릴 수 있었어요. 0일 때 몇이고 1일 때 몇이고 2일 때 몇이고 3일 때 몇이고 4일 때 몇이고 5일 때 몇이고 6일 때 몇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런 게 가능했었어. 그런데 이상 확률 변수는 얘를 거의 안 썼죠. 얘가 그냥 표에 다 나오니까. 왜?
이거의 흐름만 보면 되지 얘네들 값들은 표에 다 나와 있을 거거든.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얘네처럼 표로 깔끔하게 나오는 게 없다 보니 얘네처럼요 이 각각의 값들은 의미가 전혀 없어. 진짜 말 그대로 전혀 없어. 아예 없어. 우리는 얘를 가지고 뭘 그릴 거냐면 얘를 그릴 거야. 그러면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했었죠. 연속 확률 변수는요 왜 x 셀 수가 없고요 x 값이 실수 전체 값을 가져요. 그래서 이 표를 보는 게 아니라 얘를 통해 그려지는 그래프를 봅니다. 물론 확률 변수 x 값이요 당연하게 너네가 우리 맨날 개수 나오고 횟수 나오고 얼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양수만 따졌겠지만 음수도 가능은 해. 그냥 우리는 근데 여기서 그냥 단적으로 양수 파트만 볼게요. 양수 파트만 볼게요. 그럼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그래프가 얘가 0일 때부터 뭐 예를 들어서 대충 해보자. 0부터 1까지 값이 막 나온다고 해보자. 그럼 0이 나올 확률이 이만큼 있다 치면 실수 전체라며 0.1일 수도 있고요. 0.01일 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모든 실수 전체 값들이 다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거야. 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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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얘를 그래프를 하나 이 모든 실수나 확률 값을 다 이렇게 그래프로 취급을 해보면 뭐 대충 뭐 이런 뭐 대충 드릴게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취급해 버리면 얘를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야. 되니? 이게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표현이야. 표로 표현하지 않고요. 그래프로 표현을 합니다. 되니? 이런 개떡 같은 그래프는 안 나올 거고요. 보통 여러분이 만나야 될 그래프는 이런 거 있죠. 자, 얘가 확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대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되니? 그럼 얘는 뭐야? 여기일 때 확률, 여기일 때 확률, 여기일 때 확률, 여기일 때 확률, 여기일 때 확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확률이 돼 있는 녀석이야. 이렇게. 얘가 연속 확률 변수.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와 다르게 이산 확률 변수는 여러분이 확률 보고 표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셨더라면 연속 확률 변수는 그래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돼요. 그에 따라서 여기서는 얘에 집중했지 얘를 안 봤어요. 왜? 얘를 굳이 안 해도 각각을 내가 따로 구할 수 있으니까 얘는 따로 구할 값이 없지.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얘가 더 중요합니다. 연속 확률 변수는 이 표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더 중요하고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를 거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P의 x가 x 이렇게 되니?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책 다시 가볼게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나왔습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에서요 모든 실수값을 가질 수 있는 연속 확률 변수 x가 있습니다. 다시 어떤 확률 변수 x가 뭐라 나왔냐면요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아요. 굳이 얘를 확률 분포표처럼 그려보면 이런 거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다 가능해. 다 가능해. 그래서 얘를 이 모든 실수를 각각의 실수값에 대한 확률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책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에서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여기 사이에 있는 이 알파랑 그 베타 사이에는 어떤 x값 실 때에 얘일 때 확률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이 fx 값을 찾아야 돼. 얘에서는 각각을 내가 따로 구할 수 있었지만 여기는 모든 실수는 내가 다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구할 수 있는 하나의 함수가 중요해. 그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를 거야. 됐니? 여기서 말한 밀도는 왜 밀도라고 표현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따 표현하자. 일단 그래프 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제가 다시 봅시다. 얘를 하나 표현하면 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표현할 거야. 책 다시 가볼게요. 알파랑 베타 사이는 x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세 성질을 만족할 때 f에서 확률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얘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표현할 거고요. 그리고 얘는 성질이 있어요. 어떤 성질인지 보자. 밑에 볼게. 연속 확률 변수 x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의 모든 실수값들을 가져요. 연속 확률 변수 x가 알파랑 베타 사이의 모든 실수값들을 가질 때 x의 확률 밀도 함수 fx에 대해서요. 첫 번째 fx는 반드시 0보다 큰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이 fx 값들 여기서 말한 x는 알파랑 베타 사이에는 모든 실수값이야. 뭐를 넣더라도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왜? 확률이잖아. 여기 사이에 나오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음수는 없습니다. 왜? 확률이니까요. 확률에 마이너스 확률은 없습니다. 0보다 커요. 그럼 명확히 말하면 이것도 가능하겠네. 굳이 따지자면 이것도 있긴 있을 거야. 1보다 작거나 같아도 있긴 있을 거야. 1을 넘어설 수도 없겠지? 확률이잖아. 100% 이상 없을 겁니다. 근데 얘는 사실 건드릴 게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나중에 처리할 거지만 확률 밀도에서 중요한 부분은 넓이거든요. 넓이거든. 이따 얘기하잖아. 자, 다시 두 번째. 2번.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는 알파, x는 베타로 둘러싸인 도의 넓이는 1이다. 미친 듯이 중요합니다. 세상 가장 중요한 내용. 지금 연속 확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3번. p a부터 b 사이에 있는 x는요 fx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같다래요. 자, 해석해볼게. 이렇게 된 거야. 봐봐. x는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fx라는 식이 있을 거다. 그렇지? 그러면 이 fx는 어떤 함수일 거니까 얘를 그래프로 그릴 수 있을 거야.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이게 뭐냐면 이거잖아. 난 이제부터 fx란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그 x값은요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는 값만 넣을 수 있어. 왜?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변수 x값이 알파랑 베타 사이만 취급할 거거든. 그러면 얘는 이제부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보자. 얘는 fx 그래프의 정의역을 따진 거야. fx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진다 해도 우리는 알파랑 베타,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못 그려요. 맞니? 정의역이 잘린 거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보자. fx 그래프가 아주 개떡같게도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긴 거야. 자, 뭐 대충 그려볼게. 자, 함수 이렇게 생겼다 쳐보자. 나는 근데 여기서 알파부터 베타까지만 쓸 거야. 되니? 연속하면서 얘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 함수야. 이렇게 돼 있어요. 되니? 좀 지울게요. 자, 이렇게 깔려볼게. 못 써. 자, 얘가 지금 fx라는 함수야.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각각의 함수 값들은 x가 여기일 때 확률이고요. 여기일 때 확률, 여기일 때 확률, 여기일 때 확률, 여기일 때 확률, 여기일 때, 여기일 때, 여기일 때, 여기일 때, 여기일 때 이렇게 나와 있는 녀석들일 거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가봅시다. fx의 그래프와 x는 알파라 그랬으니까 이 연속 확률 정의역의 시작점. 정의역의 시작이 되는 이 선하고요. 정의역의 끝이라고 하는 이 선하고 선 그려서 얘랑 x축이랑 이 fx랑 얘 사이의 넓이. 이게 제일 중요하네. 이거의 넓이가 1입니다. 왜요? 이거지. 모든 확률합은 1이야. 자, 이 상황을 명확하게 한번 시켜주고 갈게. 잘 돌아봐. 예를 들어 한번 해봅시다. 알파 값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 하고 예시해볼게.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야. 그러면 얘기했던 거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4가 뭐 기다린 시간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런 걸 거라고요. fx라는 식이 나와 있을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여기에 x가 1일 때에 대한 값은 있어요. 값은 있겠지. 뭐 fx식이 뭐 예를 들어 뭐 대충 써보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됐어. 몰라, 나도 몰라. 1 넣으면 1값이 나올 거잖아. 그치? 무슨 값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얘가 연속 확률 변수니까 이런 거라고. 자, 내가 기다릴 시간이 딱 1분의 확률 따위는 없습니다. 딱 1분 같은 게 어딨어. 정확히 시간 쪼개봐. 시간이 어떻게 정확히 딱 1이었어. 좀 더 나눠보다 보면은 내가 더 나눠질 거 아니야. 이런 이 하나의 값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눠야 되지. 내가 기다린 시간 1분부터 돌아서 봅시다. 1부터 뭐 예를 들어 2까지 1과 x는 2 사이 여기를 보는 거. 얘는 의미가 있어. 내가 기다린 시간 1과 2 사이입니다 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어. 정확히 1 있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됐지? 그럼 봐봐. 이 함수들은 얘네들 값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내가 이 확률변수 x 값들이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가 좀 클 때 이것들 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취급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이걸 다 취급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얘 공간을 다 잘라서 보시면 이 모든 게 내가 나올 수 있는 확률 변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값들을 표현한 거고 그것의 모든 확률들이야. 이 모든 확률 값들을 다 더하시면요. 더한다. 이거 다 더한 거야? 이게
면적이지. 그래서 이거의 면적, 넓이. 얘는 모든 확률의 합이에요. 모든 확률의 합은 당연히 1값으로 바뀌었겠지. 이래서 넓이가 항상 1입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어. 됐니? 이거 두 번째 나온 내용 봅시다. P, A, X, B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무슨 얘기야? 확률입니다. A에서 B까지니까 여기서처럼 이런 내용이야. 아, 예를 들어 A가 1이고 얘가 2였다 한다면요. 이 확률에서요. 여기에서부터 여기 사이. 이거에 대한 녀석이야.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뭐야? 아, 내가 얘를 기다린 시간을 해볼게. 우리 예시를 시간을 해보자. 얘는 내가 기다린 시간이 1분 이상, 2분 이하 1 확률을 얘기해요. 1분 이상, 2분 이하 1 확률을 얘기해. 그 확률은 이렇게 되겠네. 지울게요. 어머나. 뭐죠? 자, 내가 기다린 시간이 정확히 1분인 건 없겠지만 1분에 거의 근사하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 이만큼의 확률 가져요. 이만큼도 조금 더 기다려, 조금 더 하다 보면 거의 2분에 가까워진 사람들도 있겠지. 이 확률은 그냥 뭐야? 여기에 면적이야. 이거의 넓이가 1분에서부터 2분까지에 대한 확률들의 합이야. 얘가 이거의 넓이를 의미하고 얘가 A부터 B 사이에는 넓이가 곧 이때의 확률이란 것 같아요. 책에 나오는 게 이런 얘기지. P, A에서 B 사이에는요 fx 그래프 x 사이 지금 얘와 x는 A라는 것과 x는 B라는 것과 fx와 x축 사이 넓이 얘가 이거의 이 P의 이거의 확률값과 같습니다. 라는 거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딱 이거밖에 안 하겠지. 그래프 문제 딱 나오면 그래프가 나와 있던지 아니면 그리시던지 그려놓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 대해서 주장창 넓이만 따지시면 돼. 됐어요? 여기서 보실 건 이런 거네요. 첫 번째, 말이 안 나와 있어도 돼. 너는 이런 거 했었잖아. 우리 이상하면서 이런 게 있었잖아. 예를 들어 이렇게 쭉 해가지고 0, 1, 2, 3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분의 1, 10분의 2, A, 10분의 5 이렇게 나왔어. 나도 모르게 하는 거 있잖아. 아! 더해서 1 나와야 되라고 A 값을 찾듯이 일단 여기서 연속 확률 변수로 그래프가 나와 있다면 일단 더해서 넓이가 1인지 확인하시는 거. 얘가 기본이야. 일단 얘 먼저 찾으신 다음부터 시작이야. 오케이. 이런 느낌입니다. 네, 첫 번째. 그럼 책 다시 가보자. 확률 밀도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다시 한번 이해하러 갈게요. 이렇게 되겠네. 첫 번째, fx는 확률이니까 무조건 0보다 클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정확하게 1. 전체 모든 확률과 1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부터 b 사이에 대한 확률은요. 그거의 넓이를 의미합니다. 까지였어. 자, 그 밑에 중요한 내용이 되게 작은, 왜 이렇게 작게 쏟아놓으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밑에 뭐라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은 0입니다. 우인. 그리고 다음이 성립합니다. 자, 봐봐. 이것만 이해가 잘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지금 이런 상황, 자, 딱 이 상황에서 그대로 할게. 간다.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나왔어. 됐니? 그럼 얘는 잘못하는 거는 이거야. 아, 얘는 확률 질량수 fx니까요. f에 1값 넣은 거를 하시면 되겠네요? 가 아니에요. 얘가 아닙니다. 왜? 해석적으로 살펴보자. 얘 해석해봐. 얘는 뭐야? 나는 내가 기다린 시간 예시합시다. 확률, 지금 확률, 연속 확률 변수니까 내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변수 값에서 정확하게 1인 거가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거? 없습니다. 정확한 1 따윈 없어요. 연속 확률 변수 이건 없습니다. 얘를 얘처럼 취급하면 이런 거야. 자, 봐봐. 이거의 넓이가 몇이야? 선은 넓이가 없습니다. 2차원. 점, 선, 면이잖아. 넓이라는 건 2차원. 면에서부터 찾기 시작하면 선에 대한 넓이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 기하의 기본이죠. 점은 길이가 없고요. 선이 모이면 길이는 생겼는데 넓이가 없고요. 얘가 면이 되면 얘 넓이는 있는데 부피가 없고요. 얘가 하나 늘어나야 부피가 생기고요. 그 다음은 4차원이니까 좀 이상하게 생겼겠지. 이런 거야. 그래서 얘가 px는 1이다 라고 한다면요. 여기에서 그냥 자, 여기 값이 이거의 면적이 뭐예요? 면적은 없어요. 선이야. 정확한 1은 없습니다. 로 됐어. 그래서 이런 거야. 봐봐. p에
이렇게 돼 있어. 얘는 A 이상 B 미만이야. 되니? 여기에서 이걸 뺄게요. 딱 얘만 뺄게. 그럼 뭐가 되니 얘는? P에 A보다는 크다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보다는 작다가 되겠지? 얘 0이래매. 얘 0이래매. 결론. P에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다는요. 그냥 A보다 크거나 같다가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 똑같은 이론으로 모두 돼? 얘가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정확한 값은 없어. 어차피 면적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넓이입니다만 하면 돼. 그래서 이런 거 형 그냥 같으니까 그딴 거 없어요. 그냥 둘 다 똑같이 없애놓고 그냥 넓이만 구해자 라고 가시면 돼요. 괜히 여기서 문제도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써놓는다니까 진짜로 봐. 나 이거 왜 이런지 모르고 얘네들 그 마인드가 이상해. 굳이 이렇게 나눠서 써놔. 왠지 나도 모르겠어. 상상이 불순해. 굳이 헷갈려줘요. 그냥 무시하세요. 2랑 4 사이 넓입니다 찾으시면 돼. 까지 올게. 얘가 연속 확률 변수고요. 여기서는 확률 밀도 함수가 중요하겠다 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대로 타서 넘어가는 게 정규분포야. 정규분포는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그래프 모양새예요. 다음 시간이 아닌 다다음 시간쯤에만 건드릴 건데 그때 하게 될 걸 미리 잡는 거야. 우리 무조건 뭐만 봐? 넓이만 봐. 됐어요? 이 상태로 넘어갈게요. 157페이지에 그래서 다행인 점은 이런 거예요. 이런 그래프는 안 줄 거야.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157페이지 맨 밑에 무슨 그림이 나와 있니? 그냥 단순한 그림 나오죠. 단순한 그림. 맞아? 이런 것처럼요. 단순한 그래프, 단순한 그림이 나올 거야. 여러분 넓이가 잘 구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점은 이 정도였겠다. 도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 그래프의 넓이 구하는 거. 뭐 설마 달봉이라든지 뭐 활용해야 되겠죠.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 자, 그럼 여기서 좀만 더 추가 설명하면 이렇게 되겠네. 아까 이런 얘기 했었지. 봐봐. 연속 확률 변수에서요 길이, 무게, 시간 등등등을 한다 그랬었는데 문제에서 이런 예시를 통해서 얘처럼 그거에 대한 확률값을 내가 직접 구하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이런 중학교 1학년 때 되거든. 책 봐봐. 야 158페이지 장난 아니? 오늘 중학교 1학년 때 하던 거잖아. 키가 여기 사이 뭐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썼잖아. 우리 반 애들의 키를 비교해봤어요. 뭐 122, 135, 176 오씨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대충 합시다. 137, 145, 152, 163, 167, 150 이렇게 막 계속 막 따라 나와 있어. 그다음에 자 1번 얘를 구분하세요. 얘가 120부터 130까지, 130부터 140까지, 140부터 150까지 이런 수를 나눠주세요. 나눠준다. 2번 얘를 가지고 표를 그리세요. 표를 그린다. 3번 얘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리세요. 3번 이런 거 했었다고. 우리 잠깐 우리 지울게요. 한번 했으니까 지울게요. 얘를 예시를 가지고 명확하게 하고 봅시다. 왜 이게 안 나오냐면 자 책에 나와 있는 거 봐. 이런 상황이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보자. 우리 반의 키가 정확히 써야 우리 반의 키가 뭐 예를 들어 122에서부터 135도 있을 거고 144도 있을 거고 149도 있을 거고 127도 있을 거고 136도 있을 거고 누가 봐도 초등반이 152도 있을 거고 혹시 큰 163도 있을 거고 얘 갑자기 미친 사람이 있었네 179도 있을 거고 이상한 애도 있을 거야 정신 나간 애들이 이런 애 있을 거고 121도 있을 거고 165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131도 있을 거고 155도 있을 거고 151도 있을 거고 159도 있을 거고 막 이렇게 있을 거야. 됐니? 자, 이렇게 있어요. 오늘 중학교 1학년이야. 1번. 자 얘를요 나눠보세요. 나눠볼 겁니다. 어떻게 나눌 거냐면요 120에서부터 130까지요 130에서부터 140까지요 140에서부터 150까지요 150에서부터 160까지요 160에서부터 170까지요 170에서부터 180까지로 나눠보세요. 120에서 123, 130이니까 뭐 없어요. 3명 유치원생 진짜 할게요. 할게요. 140, 140이면요 1명에 2명에 몇 명이야? 3명이야? 얘도 3명이네? 얘도 3명 얘도 2명 좀 지울까? 140에도 150이니까 1명, 2명, 2명이네요 2명 잘못 쓰네. 150에도 160이니까 2명 지워 150에도 160이니까 1명, 2명, 3명 3명이네 3명 응? 4명 있네 죄송합니다 4명 있네요 4명
160에서 170이니까 몇 명이야? 한 명, 두 명. 한 명, 두 명. 두 명 있고요. 그렇지. 170에서 180이 한 명 있는 이런 구조네요. 자, 이게 하나 남았다. 그럼 총 몇 명이 총 15명이었을 거야. 얘를 가지고 상대 도수를 표현하면 이게 이거였지. 이게 도수고 얘를 가지고 상대 도수라는 걸 표현하면 얘가 15분의 3, 얘가 15분의 3, 15분의 2, 15분의 4, 15분의 2, 15분의 1이었어. 혹시 예전에 이 설명했었던 거 기억나니? 우리가 이상확률 변수를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이거 언급했었지. 이 상대 도수가 뭐야? 15명 중에 3명. 전체 15 중에서 3명을 뽑을 확률이랑 같은 계산 방식이야. 상대 도수는 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입니다. 똑같은 개념이야.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자 2번입니다. 지우개 지우자. 지우자. 제대로 했네. 자, 그래가지고 2번입니다. 얘를 가지고요. 이제는 얘를 가지고 뭘 그릴 거야? 도수분포 다각형이라는 걸 그릴 거야. 그러면 히스토그램. 이걸 그릴 거야. 이 막대 그래프를 그릴 거야. 막대 그래프 그릴 때 너 어떻게 했어? 이렇게 했지. 120에서 130까지, 140까지, 150까지, 160까지, 170, 여기 180 이렇게 돼 있을 거고. 120, 130이 3명이니까 1명, 2명, 3명. 130, 140이 여기도 똑같이 3명. 여기가 2명. 여기가 4명. 여기가 1명. 160, 여기가 2명. 여기가 1명. 이렇게 돼 있겠네. 아니. 얘를 가지고 히스토그램, 이게 지금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대갈고 그리잖아. 자, 이거에서요. 얘를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바꿔버리면 여기 중간점 찍어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녀석이었을 거야. 원래 네가 딱딱 각져서 이렇게 했어.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왔었거든.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었다고. 얘를 여기 부분을 확대해 보면요. 여기에서 여기로서는 이렇게 이었다 보니까 중점이니까 당연히 얘랑 길이가 같았을 거고, 얘랑 딱 나눴으니까 얘랑 당연히 길이가 절반이었을 거고, 얘랑 합동이었으니까 여기 파트 부분을 뚝 잘라서 일로 이어 붙이면 넓이가 이거 원래 막대들의 넓이가 이거 넓이랑 똑같아진다였을 거야. 여기까지 나왔어. 됐니? 얘를 지금 막대로 표현한 거. 이게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내용이야. 갑자기 이거 왜 하고 있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자, 여기서요. 얘를 뭐라 그랬냐면 계급이라 그랬고요. 얘를 나누는 기준이었고요. 얘를 계급의 크기라는 말이 있었어. 얘는 뭐야? 계급을 120부터 130 계급 맞나? 얻을 거야. 계급이었을 거 맞을 거야. 맞지? 100이면 130이야. 계급의 크기는 10이야. 10. 맞니? 그 10이라는 분포로 나눠본 거야. 근데 예를요 제가 120, 130이 아니라 120에서 125, 125에서 130, 130에서 135, 130에서 140이라고 했으면 얘가 이렇게 투박하게 안 나왔겠지? 더 세밀하게 나왔을 거야. 얘를 계급의 크기를 120에서 121, 121에서 122, 121에서 123으로 잘랐으면 더 세밀하게 나와서 마치 곡선처럼 나왔을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그렇다고 내가 얘를 정확히 120, 121.1, 122.2, 122.3으로 자를 수도 없지. 이런 게 연속확률 변수고. 그래서 얘는 무조건 범위로 땅땅땅 잘라 나가야 돼. 그래서 얘를 깔끔하게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아닌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그린 거. 얘가 연속확률 변수야. 이로 만들어진 확률 밀도 함수를 쫙 표현해낸 거야. 그러면 왜 얘가 확률 밀도 함수인가요? 이것 때문에. 얘가 지금 제일 크죠? 맞아? 왜? 15명 중에 4명, 전체 중에 4. 이걸 밀도로 표현하죠. 전체 중에 얘가 포함되어 있는 양. 그래서 밀도로 표현됐다. 전체 중에 얼마나 있나는. 이게 확률 밀도 함수는 이름의 해석입니다. 이래서 밀도라 그래. 그럼 이런 거지. 어떤 확률 변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어. 그러면 여기가 밀도가 제일 높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제일 많이 보였어요. 하고 끝. 아니, 이런 거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왜 얘를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 나온지 알겠니? 뭐야, 중1이야? 어디 고3한테 중1 따위 문제 있단 걸 내고 있어? 말이 안 돼요.
라고 좀 낼 수는 있어. 건방지지만 귀찮지만 이렇게 내는 녀석입니다. 되니? 나는 역수였어요. 됐을까? 책 158페이지 이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쭉 이런 겁니다. 키가 해서 뭐 합격 블라블라 나와 있고 블라블라 나와 있는 그렇구나 정도만 넘어가시고 내비 둘게요. 159페이지입니다. 적분을 이용한 확률 밀도함수의 성질입니다. 얘는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잠깐 뭐하자? 우리가 지금은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게 아까처럼요 그냥 직선으로 나오든지 다 깔끔하게 나와줄 거야. 그런데 우리 확률과 통계는 원래 교육 과정상 수투를 배우고 넘어오는 부분이고요. 적분이 뭐냐면 함수의 넓이를 구하는 식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 직선 형태 해봤자 일치 함수의 형태를 띄고 있을 거야. 물론 함수가 꺾일 거야. 일치 함수 그냥 너무 허무하니까 함수가 꺾일 건데 우리 적분을 배워놨다면 이치 함수는 삼치 함수는 다 함수 형태 나와도 풀이가 가능한 하지. 그런 녀석들도 있긴 있을 수 있으니까 알고 가자. 됐어. 넘어갑시다. 그럼 우리 문제를 풀러갈게요. 161페이지 갈 겁니다. 160페이지 개념을 익히고요. 언급은 하고 갈게요. 이런 거야. 202번입니다. 말로만 보고 할 거야. 202번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셀 수 없는 형태를 따지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야. 통계라는 건요 자료의 정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자료가 연속으로 분포가 돼 있어야 돼. 딱딱딱 나눠지면 안 되는 거야. 기억, 학교 학생들의 키, 연속적이죠. 기억이 연속 확률 변수인 거야. 니은, 한 달 동안 내린 강수량도 구분 딱딱딱 지을 수 없죠. 연속적이니까 니은도 연속 확률 변수야. 디귿, 10개 주사위 던질 때 소수들이 나오는 주사위 개수. 얘가 연속이 아니죠. 몇 개. 얘는 연속 확률 아니고 얘는 뭐야? 이상 확률 변수로 표현했을 거야. 니을, 생산된 전구의 수명이네요. 수명이니까 얘는 연속 확률 변수겠지. 되니? 얘가 만약에 어느 공장 생산된 전구의 개수라고 하면 이상 확률 변수일 거. 됐어요? 203번입니다. 이제부터 그냥 말로만 보고 갈게. 마이너스 1부터 1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확률 밀도함수가 될 수 있는지 말하세요. 얘가 확률 밀도함수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확인하려면 이거야. 두 가지야. 첫 번째, 넓이가 1이어야 돼. 얘가 확률 밀도함수가 되는지 확인하시려면요. 일단 합해서 넓이가 1이어야 돼서 1번이고 2번은 걔가 음수값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 범위 안에서. 자, 무슨 말인지 보고 갑시다. 지울게요. 이 함수가 연속 확률 변수로 취급이 되려면 이런 거야.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fsx 얘가 지금 확률 밀도함수. 얘가 확률 밀도함수인지 확인하시려면요, 여러분 체크할 때 두 가지로 넘어가시는 거야. 첫 번째, 얘는요 주어진 범위 안에서 fx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무조건 양수에 있어야 돼요. 1번, 2번. 그 다음에 fx의 넓이. 물론 시작부터 끝까지. 정형의 시작점부터 끝점까지의 그래프의 넓이가 정확하게 1이어야 돼. 넘어가선 안 돼요. 되니 이걸 보셔야 돼. 그러면 선생님 이거 판단 어떻게 하나요? 그려야지. 그려야 돼요. 어차피 너희 연속 확률 변수는 그냥 다 그래프 그려놓고 시작하실 거야. 203번을 가봅시다. fx 저 첫 번째 fx 2분의 1이니까 얘는 상수네요. 여기 2분의 1 짝 끊어 놓았을 거고요.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자, 여기까지 되는 거야. 이거 넓이가 딱 1인가요? 딱 1이네요. 다 양수 1인 거네. 맞는 거야. 가능. 될 수 있어요. 되니 2번 fx는 2x라고 그랬니? 잠깐 가봐봐. fx 2x니까 이렇게 그려뒀을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딱 이렇게 그려뒀을 거야. 얘는 불가능이죠. 왜? 넓이 문제가 아니라 음수 나왔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음수 나왔죠. 불가능해요. 될 수 없어. 이 함수가 음수잖아. 마이너스 1 때 값이 마이너스 나올 수 없어. 이게 나올 수 없으니까 불가능해요. 3번 x 플러스 1입니다. 얘는 x 플러스 1가 이렇게 그렸을 거고 얘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여기까지 그려서 이 함수가 되지. 그럼 다 양수는 맞네요. 문제는 뭐야? 얘가 여기가 2였고요. 여기가 2였을 거니까 넓이가 2가 돼버렸지. 그럼 불가능이야. 넓이가 1이었어야 돼. 3번 f 절대값 x는요. 얘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 녀석이었을 거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니까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에서 1도 되고 다 양수였네요. 마무리야. 여기서 여러분이 아실 때는 이런 거겠죠. 그래프 그리는 걸 잡아줘야 돼. 라는 녀석이었을 겁니다.
204번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가 다음과 같을 때 상수 k 값을 구하세요. 204번에 이렇게 나와 있네. fx는 k라고 그랬고요. 얘는 마이너스부터 2까지니까 똑같이야. fx는 k라는 함수를 그려 넣으시고요. 얘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여기까지 잘라놓고 가실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연속 확률 변수이려면 양수는 취급됐어요. 이상 없어. 얘에 대한 넓이가 1이어야 돼. 얘가 4죠. 얘가 4분의 1이어야 되겠다. 되니? 그럼 얘는 kx 0부터 1까지 이런 것도 있네. 자, 0부터 1까지 kx 그래프를 그려요. 0부터 1까지 그렸을 때 이거의 넓이 양수인 거 확인했어? 0부터 1까지 얘에 대한 넓이가 1이 돼야 돼. 1 곱하기 얘가 2였겠죠? 1일 때 얘가 2가 나와야 되니까 kx에서 x가 1일 때 2가 나온다? k값은 2였겠다. 이런 식으로 찾겠다는 거야. 되니? 205번은 제가 건들지 않을게요. 161번으로 갈게요. 161페이지 갈게요. 자, 이제부터 확률 밀도,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문제 풀러가 봅시다. 시간 길고. 항상 이 다른 파트는 좀 덜하거든. 미적분 쪽이나 기하 쪽이나 기하도 약간 좀 있어. 기하는 좀 심하진 않고 약간은 있고 미적분은 그런 게 아예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뭐가 있냐면 여기서 항상 그 확률과 통계는 그 특히나 통계 파트 할 때 항상 그 딜레마에 빠져요. 무슨 딜레마에 빠지냐면 이 설명을 어디까지 디테일하게 다 심고 갈까가 내가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시간을 봤는데 제가 지금 12시 25분이야. 55분 동안 설명을 했어. 55분 동안 설명했어. 너희가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fx 연속 확률 변수는 그래프를 그려서 양수와 넓이가 1인 것만 알면 돼. 그리고 뒤에는 문제를 사실 그걸로 다 풀어. 그러니까 사실 뭐 확률 밀도 함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풀이에서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딜레마가 뭐에 빠지냐면 설명을 그냥 문제풀이만 딱 던지고 끝낼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설명이 되게 간결해지거든.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해가 안 되고서 그냥 문제만 풀어버리는 일이 생겨버리니까 제가 그런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기반으로 문제 푸는 걸 생각해서 항상 설명을 많이 하는데 항상 약간 얘가 좀 약간 확률부터 좀 특히나 좀 그래. 개념이 정말 길어요. 이해가 되게 그리고 막 이해가 잘 심어져 있어야지 기억이 오래 남는데 그러니까 스토리가 딱 잡히잖아. 아, 이래서 넓이가 1이고 이래서 양수해야 되고 어디서 어디까지니까 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고 정확히 무슨 값을 찍으려고 이런 걸 나오는데 설명이 길긴 긴데 문제풀이에 대한 설명이 워낙 짧아지니까 뒤로 빠집니다. 무조건 된다는 거 없죠. 개념을 아무리 설명해도 문제풀이가 완전 다르다. 개념과 문제풀이가 완전 다른 설명풀이가 돼버리는데 기하도 비슷해요. 기하도 사실 기하는 얘랑 좀 다르긴 해. 기하는 개념 설명, 얘는 개념 설명을 통해서 식이나 이 문제풀이에 대한 이해가 되는 느낌이라면 기하는 좀 다르게 개념을 설명하고 공식은 외워. 공식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은 해. 근데 그 공식을 외우는 과정을 유도하진 않아. 그냥 공식 쓰고 말아요. 그래서 약간 기하가 그 중간치에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거. 101번이죠. 14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가 이렇게 표현된대요. fx는 k의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0부터 2까지라고 해서 대충 쓸게요. 이때 k 값을 구하래. 그러면 얘가 연속 확률 변수니까 무조건 시작하자마자 뭐 먼저 찍고 가실 거냐면 그래프 먼저 잡고 가실 거야. 맞니? 0부터 2까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0부터 2까지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나? k 값이 좀 그럼 여러분 이거 해석해야 돼. fx는 k의 x 플러스 1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눈치채야 돼. 아, 얘는요 k의 x 플러스 1이니까 형태 구조 자체가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 표준형 형태야. 뭔 얘기니? m에 x-a 플러스 b 이런 꼴인 거지. 기울기 m짜리 x축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한 녀석이야. 얘는 기울기 k짜리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녀석이니까 시작점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야. 상식적으로 당연히 기울기는 양수야 되지. 왜? 0부터 2까지 그릴 거니까. k 기울기 양수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이걸 그릴 거고 0부터 2까지 하실 거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야. 얘가 fx에 대한 녀석이야. 이거의 k값 구하시는 거니까 뭐야? 이거의 넓이를 구하셔야 되겠지. 됐니? 그럼 어쨌든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넓이가 메인이니까 우리 잠깐 넓이에 대해서 좀 취급을 하고 봅시다.
여기서 알고 있는 그 개념이죠. 넓이의 문제를 풀려면 어차피 해봤자 둘 중 하나야. 1번 내가 넓이를 직접 구한다. 2번 넓이를 간접으로 구한다. 직접 구한다는 얘기는 그냥 여러분 공식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냥 공식으로 해서만 찾아가시면 돼. 거창하게 공식을 얘기했지만 그냥 이거 이제 2분의 1 AB 2분의 1 밑방울 높이라고 한다든지 밑방울 가운데 세라든지 이거 쓰시면 되는 거고요. 간접적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겠죠. 뭐야? 전체에서 일부를 빼시는 걸로 하시든지 아니면요 쪼개서 뭐 하시든지 로 마실 거야. 그럼 뭐가 더 편한가요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돼. 문제 만날 때마다 뭐로 할까요? 고민 계속 하시면서 문제 풀면 될 거예요. 저는 이게 좀 나을까? 이렇게 할까요? 전체도 빼는 걸로 할까요? 이렇게 되네. 얘가 2일 때니까 여기가 3K가 됐을 거고요. 얘가 0일 때니까 얘가 K가 됐었을 거야. 그렇지? 이렇게 할게요. 얘 전체 넓이 6K에서 여기 넓이 빼는 거니까 여기 넓이 빼는 거니까 이거의 넓이는 여기가 2K 여기가 2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K 얘를 뺐어. 얘가 지금 뺀 거죠. 이거 전체 이거 뺀 거. 얘가 1 넣으면 된다 했을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4K가 1인 거니까 K 값이 4분의 1이었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지. 아니? 뭐야? K 값 뭐야? 왜 이래? 2L 3K 뭐야 여기 2구 여기 2K니까 2K잖아. 에? 뭘 잘못 쓴 거다? 3K가 아니라 7K Y축에서 응? 7K하고 저거 7K하고 K 그러네. 여기를 잘못 썼네. 내가 3x 플러스이구나. 얘를 잘못 썼네. 죄송합니다. 내가 3x 플러스이구나. 3x 플러스. 이렇게 보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럼 얘 그래도 이렇게 되지 않았겠다. 뭐 어쨌든 대충 그릴게요. 여러분니까 식을 잘못 썼구나. 식 잘못 썼구나. 가볼게요. 2 들어갔으면 얘가 7K가 됐을 거고 1 들어왔으면 얘가 4K가 됐을 거니까 얘는 14K에서 이걸 빼는 거니까 여기 2였을 거고 3K니까 3K 빼는 거네. 왜 이러다 이상? 그쵸 0일 때 아닌데. K가 아니라 0일 때 K네요. 뭐 이러니? 그래 괜찮네요. 이렇게 가실 겁니다. 주어진 결국 그래프 그리신 다음에 넓이 구한다까지만 얘기할게요. 얘는 편집은 없습니다. 저는 올리고 말거든요. 넘어갈게요. 문제 풀러 갑시다. 207번 갈게요. 207번부터 갑시다. 제가 쪼개서 눌렀다고. 몇 나오니? 4분의 1 나오죠? 가자. 207번입니다. 연속으로 x의 확률 밀도함수 fx가 0에서부터 여기까지 써가자. 2일 때는 kx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2에서부터 3일 때는 2k를 만족한대. 이때 상수 k 값에서 이게 넓이 구해야 되는 문제, 이게 그래프 그려야 되겠지? 이렇게 되네. 처음에 0 kx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녀석일 거야. 0에서부터 2까지 갔을 거고요. 2에서부터 3까지는 이렇게 그려진 상황이네. 그려놓고 시작했어요. 되니까 여기가 0에서 2K, 여기서 2K가 나왔을 거고 2K에서 연속으로 쭉 연결되는 녀석이야. 이거의 넓이가 1이라고 나와야 했을 거니까 여기의 넓이가 2K가 됐을 거고 여기 넓이가 2K가 됐을 거니 전체 넓이 4K. 얘가 1이라고 나왔다. K 값이 4분의 1이었겠지. 됐어 합시다. 다음 층 갈게. 162페이지면 끝이야. 확률도 끝이야 이게. 22페이지입니다. 확률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죠. 연속 확률에서 x의 확률 밀도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자, fx는요 0부터 여기 쓰자 그냥 귀찮다. 0부터 1까지는 kx. 1부터 2까지는 k. 2-x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일 때 이걸 구하래요.
0부터 이렇게 나오니? 로 나와 있대요. 맞니? 시작합시다. 그래프 그려가시겠죠? 저는 그냥 그래프 그릴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요. 일단 쉬운 건 먼저 그리면 되겠지. 눈으로 보이는 거 쉬운 거 그냥 그리면 돼. 0부터 1까지 K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이었을 거야. 1일 때 K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신 건 이거겠지. 이거 좀 그리기 불편하시면요. 대입해서 푸는 편이긴 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하지. 얘는 아무리 거창하게 써놨지만 일치 함수야. 직선이죠. 지나점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x가 1일 때, 2일 때 집어넣으면 1일 때 k니까 1일 때 k고요. 2일 때 0이니까 0으로 가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되니? 하고 끝이야, 그렇지.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 지금 넓이가 요거의 넓이가 이제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된 거니까 자, 여기서 우리 두 가지로 넣을게요. 중요하게 보고 하자. 얘 넓이가 1이라고 했으니 이거의 넓이 구하려면 이거잖아. 얘 뭐야 여기? 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얘가 1인 거니까 k 값이 1이었습니다 라고 체크하고 하시면 됐을 거야. 거기에서 0부터 2분의 1까지니까 지금 여기서 잘라서 이거의 넓이를 확인해라라는 문제였겠지. 그치? 그럼 얘가 2분의 1까지의 넓이니까 k 값이 1인 거잖아요. 얘가 2분의 1이면 여기는 2분의 1이었을 거니까 얘가 4분의 1의 넓이를 갖고 있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있잖니? 얘는 우리가 좀 여유롭게 1회차, 2회차 좀 나눠지긴 하는데 사실 뭐 얘를 2회차에서나 좀 연습할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급하니까 여기서 잡고는 갑시다. 이게 한 번에 많은 게 배워져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을 위해서 우리 뭐 시험 대비나 이런 거 넘어가시면 또 써먹을 거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막 연구해가지고 막 논지를 펼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제한 시간 안에 많이 풀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문제풀이에 대한 방법을 좀 설명하자고요. 자, 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렸는데 놀랍게도 무슨 그래프야? 딱 1의 기준 대칭이죠. 맞니? 여기에서 0부터 2분의 1까지 자르는 거잖아. 우리 여기서부터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게 전체 넓이 1이죠. 그러면 이 절반이니까 얘가 2분의 1이지. 맞니? 2분의 1이고요. 이게 왜 이게 가능하냐면 잘 봐봐. 우리가 어차피 여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요 적분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면 어차피 해봤자 직선이야. 너희들이 많이 쓰게 되는 그래프들은 어떤 그래프일 거냐면 그냥 직선 나오는 상수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나오든지 아니면 아까 정해졌던 것처럼 뭐 사다리 꼴이 나오든지 아니면 삼각형이야. 특히나 삼각형이 나왔을 때 활용이 되는 게 뭐가 되냐면요 어차피 삼각형에서 너희들이 선을 이렇게 그릴 거면 얘랑이 무조건 닮음을 띌 수밖에 없어. 아니 이게 가능하다고? 자 이거 전체 1이지. 여기 넓이가 2분의 1인 녀석인 거잖아. 맞아요? 이렇게 된 거네. 이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4분의 1 아니죠? 8분의 1이죠? 뭐야? 그치 8분의 1이지? 잘못 쓴 거야? 오늘 왜 이렇게 난리가 나니? 다시 돌아와서 얘가 2분의 1이지. 지금 구간을 어떻게 잘라면 0과 1 사이에 있는데 얘가 2분의 1로 잘랐지. 바로 닮음이 보이는 거야? 잘라봐. 얘는 1대 2의 닮음이니까 1대 4의 닮음이 1대 4의 넓이비를 갖겠지? 이거 2분의 4분의 1로 바로 찾으시면 K값 안 찾았네. 이게 원래 이거는 찾으세요. 여러분 1차니까 연습하는 게 이게 맞아요. 맞는데 시험에서 이런 거 나와 있으면 특히나 삼각형에서 잘라놓은 녀석이면요 닮음비를 활용해서 밀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되니? 나는 예상했어. 문제 풀러 가볼게요. 몇 번으로 가실 거냐면 200, 둘 다 200번 200번 둘 다.
답은 1 나온다. 1. 답은 1 나온다. 빠르는 거 할까요? 아. 어? 1 맞죠? 그럼 1 나오네. 0부터 2까지 1참수네요. 그럼 그래프만 찍고 가야지. 여기 1일 때 1 나왔을 거고요. 2 들어가시면 딱 깔끔하게 0 떨어진 이런 그래프네요. 아니 이렇게 된 녀석이야. 잘 봐. 0부터 A까지 넓이가 4분의 3이지. 이렇게 할까요? 0부터 A까지 자른 거 이렇게 쭉 잘랐을 때 여기 넓이가 4분의 3이니까 얘가 4분의 1인 거 맞니? 맞아. 그러면 1대 2였으니까 넓이가 1대 4였겠지. 그래서 1이야. 괜히 그냥 막 넓이 찾고 이렇게 가지 않고 가실게요. 이런 느낌이야. 됐니? 됐니? 괜찮. 우리 오늘 마지막 두 문제 풀고 노선 마무리해봅시다. 중요한 문제는 152번이거든요. 얘를 하시면 여러분 정규 분포에 대한 그림이 좀 잡힐 건데 좀 기다리시고요. 154번과 152번 두 문제 풀어요. 151, 151과 152. 고민해서 150, 152 할까 하다가 151, 152 합시다. 네? 배우고요? 노예서 배우고요? 그 어디서요? 마이맥? 어? 마이맥 모르세요? 대성 말이네? 네, 시크패스 어. 배우와요. 근데 왜 그분이 나와? 여기 광고하시니까 근데 배우가 그건데? 아 나는 그거 대성마이력 하면은 누구야? 당연히 한성원 쌤 맞지. 대성마이력에서 공지에 나왔다면 당연히 그분이 그 선생님이 나왔어야지. 왜 배우가 나오지? 어이가 없고. 아 그거 써요? 대성 패스 써요? 그냥 그것 때문에 받은 건 아닌데 쓰긴 해요. 아 성이 써요? 네. 이건 학교 앞에서 어? 학교 앞에서 그럼 나도 막 빨리 끝나면 2개, 3개씩 나눠줘요. 그거 맞지. 대성에서 대성마이에서 그걸 학교 앞에 뿌리는 거야? 대성마이에서? 네. 오 진짜? 대성. 약간 그 안타까운 현실 아니에요? 약간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광고를 하는 순간부터 신뢰도가 떨어져. 뭔지 알아? 광고를 하는 순간부터 신뢰도가 약간 갸우뚱해져. 광고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겠다. 아니 근데 물론 대성은 해야 돼. 야 너무 부동에 매가서 그랬잖아. 매가가 너무 부동이라서 해야 되긴 하는 건 맞는데 이제 사실 대성마이에게는 한성원 선생님이 하시던지 아니면 거기에 그분 거기 아니? 주예지 거기 아니? 주예는 미쳤어 아니에요? 주예지 주예지? 주예지라고. 주예지? 그분 대성 아닌가? 수학 선생님이시네. 아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논란이 있으신 분이세요. 주예지 논란 약간 여선생님이 좀 논란이 있었어. 이분 아닌가? 이분 되게 유명했어. 그 대성이 누구였어? 유대종? 이름 대성. 아, 유대종. 대성이요? 네. 누구? 그 이명학도 대성. 사실 대성은 이명학 선생님이 먹고 살린 게 아닌가. 영어가 약간 춘추 전국 시대잖아. 그렇지 않나? 영어가 약간 춘추 전국 시대인 거 아닌가? 사실 나는 당연히 수학이 춘추 전국 시대일 줄 알았어. 그러니까 진짜 막 너무나도 강사분이 많아서 춘추 전국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현우진이 생각보다 많이 꽉 잡고 있었어요. 오히려 국어가 지금 국어도 꽤나 그거지. 국어 지금 누구야? 국어 지금 누구지? 국어 지금 일단 새로 오신 분인 것 같은데. 처음 들었어. 김동욱이 내려갔어. 내려왔어요? 김동욱이 내려갔어. 김동욱이 얘가 뭐 2등인가 3등인가 내려갔어. 김동욱이 내려가고. 누가 올라갔지? 수학, 국어도 꽤나 춤추는. 국어에 지금 올라오는 신성 김진마 선생님이시죠. 김진마가 있어. 이름이 김진마야. 되게 신기하죠. 수업 되게 잘하시네. 약간 나랑 안 맞았어. 나랑 저때 없으신 분이셨는데 그런 거 그냥 심심해서 OT 한번 들어봤었는데 별로더라고. 나랑 좀 안 맞았어. 잘하시네.
왜 이러는 거야? 왜 그래? 왜 이러는 거야? 이거 근데 이미 돌아가고 있어. 이거 근데 이거 뭔지 아니? 주연 이거 뭔지 아니 이거? 왜요? 아니 이거 원래 아직 아니야. 이거 원래 고등 2학년 때 배운 거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거 고1 때 안 하지 않나? 고일 때. 근데 저만 알아. 제가 해석해 보자면 어. Y2Q를 대칭을 오. 해도 작다는 말 아니에요. 오 맞아요. Y식 대칭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같이 해도 근데 맞아 그거 맞아 그거 맞아요. Y식 대칭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이거 고등 2학년 개념이라서. 이게 아무래도 주연이가 좀 불리할 수 있는 게 그거라서 파트가 저기잖아. 학교 시험 보니까 안 보려고. 학교에서 이게 안 나올 거야? 아니면 학교에서 미리 알려주든지. 아니다. 학교 시험 볼 때 이거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 사람마다 다른데 얘를 삼각함수 파트 할 때 알려줄 수도 있어. 지금 여기서 로그 함수 하죠. 네. 로그 함수 넘어가서 그 다음 파트 삼각함수 할 때 이걸 알려줄 수도 있어. 그때 알게 될 거야. 나올 수도 있어. 왜 이래? 잘요? 네, 잘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소리를 많이 내요. 잘했어요. 좋게 했어요. 잘했다고. 잘하고 있는 거. 내가 시험 받았어요. 그래서 혼자 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시험 볼 때 이러지 않으면 돼. 아니 모의고사 볼 때 저는 약간 아니 큰일 나. 그냥 쫓겨나는 거야. 가다가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막 안 좋은 리액션 하면 안 돼. 모의고사를 볼 때 그런 게 습관이 되면 안 돼. 왜냐면 이제 모의고사는 상관없는데 수능 같은 거 볼 때는 옆 사람의 길을 올려줄 수도 있어. 그거 안 돼. 옆 사람의 길을 꺾어야 돼. 피식 하면서 그러면서 문제 풀어. 그건 근데 한번 얘기하잖아. 영어 듣기 너네 이거 하잖아. 영어 듣기 할 때 뒤에 문제 풀잖아. 그거 해야 된다니까. 일부러 개빨리 안 푸는데도 왔다 갔다 괜히 길을 눌러줘야 돼. 그건 이게 얼마나 그거 한 일이야. 과연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게 각각의 시험을 보는 이 사건이 과연 독립시행일까? 독립시행이 아니에요. 사실 이 옆 사람의 시험은 앞 사람과 옆 사람 그 주변 공간 환경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단 말이지. 그럼 진짜 막 그러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너네 그 논란이 있었잖아. 언제지? 초창기 코로나 때 논란은 그거였었잖아. 수능 시험 보러 가는데 방제복 입고 온 사람. 그 논란이었지. 큰 논란이었어 그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집중해서 흐트러져.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란이 그거였어요. 작년인가에 그거 있었죠. 머리 이렇게 하고 온 사람. 머리 이렇게 하고 온 사람 이거.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딴 사람 키워주려고 일부러 그래 미친놈이라니까. 솔직히 이게 모르겠다. 미친놈의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사람은 다를 수 있는데 내가 봤을 땐 좀 약간 좀 민폐지. 그러지 않을까?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해. 저 유튜브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좀 어마어마하게 아무래도 그 가장 최상의 환경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너무 하면 안 돼. 굉장히 모순되는 부분이죠. 방금까지. 넘기지 졸라 빨리 넘겨. 이거 쓰레기야. 정말 나니까 갔는데 괜히 막 갔는데 딱 내 시험 봐서 갔어. 이제 너네 수능 볼 때 재수는 같이 볼 거 아니야. 딱 한 옆에 딱 봤는데 막 고대 빠졌다 있고 빨간색 고해가지고 호랑이 이러고 있어. 혹시 그럼 어떡해? 가서 악수해야지. 기 좀 풀어주십시오. 기 좀 풀어주십시오. 아싸 기 받았다. 알고 보면 그럴 수 있다니까. 알고 보니 형의 옷을 입고 온
아니 기 좀 주십시오 해야 돼. 집안 내 기를 받아라고. 이럴 수도 있다고. 저도 빌려서 입었거든요. 그거 입고 가.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옆에 기를 눌러. 라고 했지만 사실 베스트는 아마 보통 그렇긴 한데 저도 그랬는데 나는 뭐 나 때는 그랬는데 나는 교복이었어. 왜냐면 딱 그 시험 보는 거에 가장 정석된 그 그러니까 약간 흔히 말하는 뭐 전투복 같은 느낌인 거지. 뭐 그 내가 딱 시험 보러 갈 때 가장 편한 옷, 시험 보기 가장 편한 교복이어서 그때도 교복이었어. 근데 교복 복장 자유예요. 그래서 방진복을 쳐 입고 왔겠지. 복장 자유예요. 편한 거 입으면 되는데 추리닝 입고 온 애들도 있고 이렇게 한데 저는 교복 입고 왔어. 제일 마음 편하게 교복 입고 딱 시험. 대박 맞죠? 배우실 2번 하나 풀고 끝낼게요. 배우실 1번은 노터치 할게요. 배우실 1번은 왜 얘기했냐면요. 어차피 얘들아 너희한테 그래프가 쉽게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물론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걸 굳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해야 되는 문제마다 뭔 얘기야? 이거 보시고서 얘를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2부터 4까지에 대한 그래프를 막 여러분이 함수로 표현하고 있으면 안 돼. 그냥 얘가 뭐야? 바로 그래프 찍 그려놓고서 그냥 적당한 숫자 띡띡띡 써버리면 되는 거야? 당연한 상식적으로 뭐야? P 1부터 3까지를 했어요. 3일 때에 대한 함수값이 당연히 얘가 K의 절반이었겠지. 아니 이런 건 상식적으로 찾고 가시라는 문제였어요? 였어요? 넘어갑시다. 152번입니다. 자, 답은 6분의 1 나와요. 답은 6분의 1 나와요. 간다.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에 대한 정의된 연속 확률면서 x의 확률 밀도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의 절대값 x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야. 우리 여기서 하나씩 해석해 봅시다. 첫 번째, 절대값 x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내용이지. 절대값에 대한 크기 비교하는 녀석이니까 얘는 2분의 3보다 거리가 가까운 쪽이야. 얘가 말하는 범위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란 2분의 3의 그 안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니? 이 상황에서 fx는 f의 마이너스 x라고 했으니 얘는요 우리 표현한 우함수란 표현이었죠. 우함수 y축 대칭 함수야. 로 갔을 거고요. 얘가 2에서 2까지랑 5에 이거까지 였으니까 1들 시작해봅시다. 얘는요 우함수니까 자 봐봐. 이거 어차피 여러분이 뒤에 파트를 하게 되면 하게 될 내용이야. 여러분이 그리는 다양한 대칭적인 함수에서 제일 그리 편한 건 뭐냐면 이 함수예요. 얘가 여러분이 정규분포 때 배우게 될 그냥 웬만한 그냥 연속 확률 분포는 그냥 다 문제 보면서 이렇게 그려가시면 돼. 물론 그림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칭이라고 나온다면 아니 이렇게 됐어. 봐봐. 얘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그려져 있는 거고요. 여기서 대칭이니까 저와 똑같아요. 여기에서 2분의 3부터 2까지 0부터 2분의 3까지 얘 이렇게 된 거예요. 봐봐. 얘는 여기서 2분의 3을 자를게요. 눌러서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딱 잘라서 얘가 2분의 3까지 잘랐을 때 자 여기에 대한 넓이가 이거의 5배래요. 그러면 안 맞는 거 보이지? 얘가 조금 같으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자 가봅시다. 이런 거네. 봐봐. 여기 넓이가 몇이라는 걸 알아야 돼. 얘가 우함수니까 얘가 여기 넓이가 2분의 1이라야 돼. 맞니? 얘가 2분의 1이었는데 얘랑 얘랑의 넓이가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이런 뉘앙스였겠지? 여기 넓이 1이라고 잡는다. 여기 넓이를 결국 1만큼이라고 잡는다면 0부터 얘가 1만큼 잡는다면 얘가 5만큼에 대한 해석이었을 거야. 그렇지? 그럼 얘는 여기 2분의 1을 1대 5로 만든 녀석이니까 얘를 6등분해서 12분의 1 얘가 각각의 넓이야. 즉 여기 넓이가 12분의 1이고요. 여기 넓이가 12분의 5만큼이었다는 얘기였겠지. 그러니 2분의 1을 여기가 1만큼 여기가 5만큼이니까 그냥 6등분해서 하나 5개 나눠 가진 상황이야. 자 마이너스 2분의 3까지 왔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대칭이죠. 12분의 1 여기도 12분의 1 결론 넓이는요 6분의 1 나오겠다. 그럼 이 내용이 정규분포에서 똑같이 쓸 내용이야. 대칭선 기준 자르시고요. 2분의 1 가지고 좌우 대칭으로 밀고 가실 녀석입니다. 되니? 오늘 수업에서 마무리하고요. 숙제 체크만 더 정리하고 합시다. 다음 시간에서 연속으로 정규분포 넘어가기 전까지에 대한 문제 풀이를 점검하고 갈게요. 123페이지까지가 개념책이었었고요. RPM으로 문제 찍고 가자면 어디까지? RPM으로 찍고 가자면 78페이지긴 하네요. 정규분포 넘어가기 전까지입니다. 오, RPM 많네. 되니?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이만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